매일 쏟아지는 다양한 음악들, 그 중에 그냥 지나쳐버리기엔 아까운 음악들, 음악인들을 뮤직 큐레이터 뮤지가 소개합니다. 음악과 음악인들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시간, 뮤지스 뮤지션 지금 시작합니다. 벌써 3회째네요. 후딱 지나갔습니다. 요즘 그 한국 힙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쇼미더머니가 전부인 줄 아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겠죠? 아무래도 계속 뭐 흐름에 발을 담그다 보니까 소신껏 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아마도 그 길의 앞장을 쓰셔서 한국 힙합의 멋진 낭만을 노래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팬인 분이십니다. 이분의 팬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형 음악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젠 좀 제발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서 팬들을 안달나게 만드는 래퍼 리짓군즈의 뱃사공 씨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삐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난무가 하더라도 그런 방송에 또 3회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음악으로 먼저 이분의 노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사공의 축하해 듣고 오실게요. 크림을 달콤하게 난 걷지, 딱히 할 말 없는데도 낭만에게 전화 걸지. 링링링링 어느새 너는 옆에, 내 기분은 birthday, 내 기분은 birthday. 전부 잘 되길 빌어, 일도 사랑도 모두 이겨낼 거라 믿어. 우리가 언제나 온갖 아르바이 타며 만든 믹스테이프, 난 덜 익은 단어를 걷죠. 부천 방구석엔 중고 마이크 아픈 내기는 이젠 없어. 위질군서 우리 머저리 모여 허리를 뒤로 젖죠. 우리 멋은 아닐 번쩍, 근데 우리 멋이 제일 멋져. 내 이름이 더 빛나게 더 존나게 흘러야 돼. 이 노래는 유행이랑 멀어서 크게 더 크게 불러야 돼. 내 감성 좀 구제, 낭만설은 더해 두개. 내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바람이 초를 끄네. Happy birthday, 좀 늦어도 나 축하해, 또 미리 축하. Happy birthday, 좀 늦어도 나 괜찮아, 할 수 있잖아. 잃어버린 어제 대신, 잃어버린 어제 대신, 난 더 멋있어, 난 더 멋있어. 잃어버린 어제 대신, 잃어버린 어제 대신, 난 더 멋있어, 난 더. 한계에 부딪혀 멈춘 나를 지나쳐. 그때 나는 거기고 여기 난 그때 나와 다른 놈이야. 쉽게 가는 법을 몰라, 깊게 파면 오늘 혼란. 이 혼란이 나를 또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 그래서 재미지네 극복하고 축하받아. 이 노래 세레머니 될 때까지 말야, 절대 굴복하지 마라. 나 오늘 생일 아냐, 근데 생일 마냥 들뜬 기분 못 참아. 모든 것을 이겨내길 바라. 넌 이미 그래왔잖아. Happy birthday, 좀 늦어도 나 축하해, 또 미리 축하. Happy birthday, 좀 늦어도 나 괜찮아, 할 수 있잖아. 잃어버린 어제 대신, 잃어버린 어제 대신, 난 더 멋있어, 난 더 멋있어. 잃어버린 어제 대신, 잃어버린 어제 대신, 난 더 멋있어, 난 더. 쉬운 것이 하나 없어, 모두 같아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 알아. 싶은 양 지나갈 장면 중에 하나, 지나보면 말아 전부 별거 아냐. 하얀 크림 윌 달콤하게 난 걷지, 딱히 할 말 없는데도 낭만에게 전화 걸지. 링링링링 어느새 너는 옆에, 내 기분은 birthday, 내 기분은 birthday. 전부 잘 되길 빌어, 일도
슬픔도 사랑도 모두 이겨낼 거라 믿어 우리가 언제나 그랬듯 뱃사공의 축하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미지스 뮤지션 초대 손님입니다. 래퍼라기보다 저는 그냥 뮤지션 뱃사공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뱃사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뱃사공 씨 너무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인사를 드리네요. 네, 저 너무 사실은 팬이고 네, 음악도 제가 이렇게 남의 정규 앨범을 그렇게 쭉 듣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한 곡도 빠짐없이 나온 날 제가 다 들었었거든요. 형 남의 정규 앨범을 안 들으시면 보통 저는 사실은 본인의 음악만 그렇기도 하고 진짜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음원 사이트에 나온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게 뭐 이미 다 잘하는 사람들이 낸 음악인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인디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서 약간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완성된 앨범들을 이렇게 즐기진 않았는데 배성 씨의 앨범은 제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음악을. 네. 우선 저희 미지스 뮤지션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리지꾼주 크루에서 음악을 하고 있는 뱃사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곡으로 들었던 축하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네, 맞아요. 이 곡을 특별히 타이틀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그 앨범을 좀 오랫동안 쥐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들었던 것들이 다 이제 질린 상황이었어요. 음악들이 다. 근데 그 와중에도 좀 이상하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좀 그렇게 크게 감흥이 오지 않았는데 시간을 두고 계속 듣다 보니까 노래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오래 들을수록 좋은 곡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물론 제 기준이지만 그래서 타이틀곡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별로였는데 듣다 보니까 정이 가는. 별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찮은데 뭐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막 제 음악치고 너무 잘 만들었네 이 정도까지 안 질리는데 이거? 네, 느낌이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번 앨범에서 하고 싶었던 사운드를 가장 좀 잘 표현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그 전체적인 앨범의 느낌이 이제 연주도 많이 들어갔고 그 사실 저는 좀 뻔한 좀 요즘 다른 분들의 좀 음악들이 좀 계속 퓨처 장르를 굉장히 지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좀 저는 많이 식상해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운드에 대해서 많이 진료한 상태에서 정말 구수한 그루브 있고 연주가 담겨져 있고 소리 담겨져 있는 앨범을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뱃사공은 누구인가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해시태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 문장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우선 뱃사공의 해시태그로는 첫 번째, 샵 제발 좀 흥해라. 그 아까 제가 첫 인사도 좀 드렸었는데 팬분들께서 저희 제 팬들이 이제 제발 좀 떴으면 좋겠어요. 저를 약간 동정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고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뭐 물론 잘 되고 더 좋지만 잘 되면 더 좋지만 지금도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막 진짜 더 막 모든 사람들이 내가 팬으로 있는 이 뱃사공의 음악을 정말 막 그냥 많은 분들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있겠지만 그죠. 저 뭐 제 생각입니다만 저한테 잘 된다는 기준은 본인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뱃사공 씨께서 하시는 음악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본인의 표현을 하고 그렇게 정규 앨범을 내시고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흥한 게 아닌가 네, 저는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고 다닐 때 평소에 뭐 이렇게 뭐 놀 때나 음악 외의 일에서 굉장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제가 뭐 얼굴이 더 알려지고 이러면 사실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범하지 않게 또 사시는 분들. 네, 제 마음대로 더 하고 싶고 솔직히 나쁜 짓도 좀 할 수 있는데 계속 좀 알아보고 이러면은 좀 불편하니까 이미 지금 가끔씩 홍대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있는데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싫습니다. 네. 이 정도 딱 좋아요 지금. 네, 저도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샵 숨겨진 뮤지션. 네, 뭐 이거 좋네요. 좀 이 정도 숨겨진 거 괜찮아요. 차라리. 이 정도 숨어서 사는 거는. 네네. 적당하게 음악도 하고 네. 조금 숨겨지고. 네. 샵 낭만 래퍼. 좀 이- 낭만이 있어요. 느낌이. 이 단어를 제가 좀 좋아해서 많이 좀 사용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뭐 좀 많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네. 개인적으로는 좋지만 제가 뭐 낭만이 진짜 있다기보다 이렇게 되고 싶어서 자꾸 쓰는 단어 중에 하나. 저도 막상 삭막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성격도 또 따지면 급하기도 하고 근데 낭만적이고 싶어서 좀 더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앨범 느낌도 들었을 때도 그런 느낌이 좀 표현이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낭만적인 가사를 조금 쓰시는 것 같고. 그죠? 가사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는 마음을 더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끝으로 샵 한량 또 한량. 맞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낭만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네. 제가 막상 이제 저 가까운 제 지인들은 되게 뭐 막 사는 척하고 한량인 척하고 하면서 저는 뭐 항상 매일은 아니고 뭐 주 5일 꾸준히 운동도 하고 막상 작업을 새벽에 안 해요. 점심때하고 공무원 스타일로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저녁에 네. 퇴근해 집에서 쉬고 네. 뭐 12시 1시쯤 자고 음. 다음날 또 아침 한 9시쯤 일어나서 운동하고 뭐 이런 근데 이제 술 마실 땐 그렇지 않은데 이제 평일날은 이제 그렇게 패턴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그 생활이랑은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기믹인 거죠. 네. 아니, 기맥이었구나. 네, 예. 어떻게 보면 네. 약간은 기믹입니다. 네. 하지만 평소의 모습은 조금은 바른 생활 패턴으로. 두 가지죠. 음. 두 가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평일에는 좀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술이 한번 들어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또. 좀 쓰레기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쓰레기 멤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쓰레기 멤버 뭐 저기 카더가든도 저희 카더가든. 쓰레기 멤버죠. 근데 카더가든은 저보다 조금 더 쓰레기인 것 같고요. 또 뭐 리직군주 멤버들 가장 뭐 자주 마시고 기아 형도 가끔씩 마시고. 장기하 씨 빠질 수가 없죠. 또. 네. 그리고 넉살이 원래 강력한 그 쓰레기였는데 요즘엔 이제 이 친구가 바쁘니까 술을 마실 시간이 거의 없어요. 바쁘죠. 네, 그래서 진짜 간혹 마시면 또 엄청 좀 세게 마시고 집에 귀가하고 뭐 그럽니다. 뭐 여기서 뭐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해시태그가 있었나요? 제발 좀 흥해라 뭐 이런 거는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돈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막 엄청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얼굴이 막 엄청 팔리고 싶은 마음은 그래요. 보통 본인들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내 음악이 유명해지고 싶지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간사한 게 그런 마음인데 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뭐 썸녀랑 어디 뭐 거리를 지나간다. 네. 뭐 밥을 먹는다. 근데 또 아무도 못 알아보면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 네. 너무 또 네, 그냥 너무 못 알아보면 길거리를 또 그냥 다니면 뭐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홍대 클럽에 들어갔는데 민증을 안 갖고 와서 벤치 먹는 경우. 나름 음악 열심히 나 하고 베스라공인데. 네. 근데 이게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원래 민증 잘 안 들고 다니고 지갑을 안 들고 다녀서 죄송한데 민증 없으시면 안 되니까 저 나이가 33인데 안 됩니다.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쫓겨나서 가는데 막 창모 저기 베스라공 쫓겨난다. 창모를 또 만났어요. 나오다가 네. 형 어디가 아니 나 민증 없어 쫓겨나서 갈게 이러고 집에 간 적도 있고 창모는 또 이렇게 하이패스로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을 때 뭐 네.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네.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종종 이렇게 뒤돌아보는 정도. 그죠. 그 정도는 조금 그죠. 막 멀리서 인사하죠. 그 정도는 괜찮죠. 네, 그 정도 괜찮은데 음. 막 너무 막 생활이 말 그대로 지금 넉살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넉살 정도에. 지금 넉살은 어디만 가도 막 난리가 나니까. 요새 핫하죠. 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제가 그걸 부럽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진짜 전혀 부럽지 않고 불편해 보였어요. 이거 아시니까 그래요. 네. 네, 그 생활을. 약간 저도 살짝 맛을 봤기 때문에 네,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해요. 네. 네, 아무래도. 자, 뱃사공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네. 이거 어떤 이유에서 지어지게 된 이름이시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을 짓기 전에 네. 그러니까 만들려고 노력해서 만든 이름인데 이름 짓기 전에 일단 무조건 한글로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20살 초반이고 이래서 저도 잘 어렸기 때문에 네. 제가 더 한글을 사랑하는 척 하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해보면 한글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던 행위 자체가 그냥 모든 이름들이 다 요즘엔 영어 이름이 더 많으니까 네. 한글이 더 유니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의 이름이 뭐가 멋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글로 이름을 짓기가. 너무 구수하고 너무 친근한 거예요. 뭐 또 후보 있었어요? 이름 중에? 뱃사공 말고? 본명이 있었는데 네. 제 본명이 또 김진우예요. 네네. 그래서 뭐 동명이인도 많고 이름 자체가 너무 지루한 너무 착하고 이래서 아닌 것 같고 해서 그냥 뭔가 이런 흐르는 이미지 자체가 멋있는 것 같아서 뱃사공이라고 짓게 됐어요. 흘러가는 이미지에. 그냥 뭔가 유유자적하는 그런 무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뭐 이름이 지금 야 너 무슨 이름이야? 나 뱃사공이 이러면 그때 피식피식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뭐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름의 그 느낌은 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으시고. 그죠. 이름에 대해서. 네,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옛날에 초반에 제가 더 무명일 때는 뱃사공이란 이름을 떠올리면 되게 고지식한고 뭔가 이미지도 막 되게 말 그대로 좀 꼰대일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좀 막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가 그런 느낌을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뱃사공 씨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네네. 한 70 정도 되셨어요. 네네. 근데 그때도 이 이름으로 활동하셨을 때 이 이름이 굉장히 완벽해질 것 같다는. 70살까지 제가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막 할아버지인데 문신이 막 이렇게 있고.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뱃사공 씨를 보면은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르셨나요? 이게 좀 평범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는. 어떤 청소년이었습니까? 지금도 조금 뭔가 유별난 척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좀 심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힙합을 듣는 행위를 자체를 네. 음악 듣는 행위 이상으로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깊게 가셨군요. 그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전 또, 지역이 부천이어갖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 2학년 때는 부천에 아직 힙합이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교생 중에서 힙합을 듣는 사람이, 뭐, 일단 저는 제가 찾지 못했어요. 뭐, 몰래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는 힙합을 듣는 분들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힙합을 듣고 있었는데, 네. 그 행위 자체를 뭔가 그냥 음악을 듣고 즐기면 되는데 그 이상으로 난 너네랑 달라. 너네는 나를 침범할 수 없다. 너네는 이렇게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가요나 듣는 어떤 그런 한심한 녀석들 약간 이런 거에 빠져 있었죠. 그거에 너무 빠져 있었고 그 자체를 뭔가 헤드폰을 끼고 그 뭐랄까 하교하는 우텐 클랜을 들으면서 하교하는 저의 모습을 뿌듯해하시고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즐기는 거죠. 어. 야, 보이지 나 지금 여기서 우텐 클랜 듣고 있다고. 너네랑 달라. 나가면서 헤드폰 끼는 사람이야. 그죠. 네. 친구들이랑 같이 기가를 하고 있는데도 헤드폰을 끼고 있는. 약간 좀 뭔가 그거 표출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뭔가
고집쟁이라기보다 내가 이런 거 사람인 거를 되게 표출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아니셨나 봐요. 뭐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많았던. 물론 뭐 술과 담배 뭐 이런 거나 뭐 그런 어떤 경험을 행위 뭐 경험 이상으로 많이 했지만 그리고 뭐 바지 뭐 항아리 바지 입고 뭐 그런 걸 많이 했지만 네. 진짜 지금도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건 뭐 제가 약자기도 하고요. 네. 제가 실제로 약자기도 하고 근데 저보다 더 약자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았고 네, 나름대로 강자한테 강한 약자였습니다. 네. 멋지네요. 네. 그럼 뭐 어떤 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헤드폰을 끼기 시작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힙합 음악을 뭐 이렇게 투팍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접한 게 아니고 네. 저희 형이 저보다 이제 2살 형인데 제가 1999년 대한민국 이런 시리즈 그 힙합 알죠. 네, 그 시리즈가 제가 중1 때인가 초6인가 중1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형은 이미 좀 이제 힙합에 많이 관심이 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형의 뭐 서랍인가 어디서 그 CD를 보고 궁금해서 이제 들어보다가 이제 한국 힙합 네. 음악에 빠진 거죠. 한국 랩에. 그래서 그때 뭐 뒤로 뭐 조피디도 나왔었고 뭐 마스터 네. 플랜도 나왔었고 이렇게 한국 힙합에 잔뜩 엄청 심취해 있다가 그 뒤로도 뭐 이제 우텐 클랜이나 투팍 나서 이제 외국 힙합을 좀 나중에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빠져 있었어요. 예, 거기서. 예. 그 1999 대한민국 앨범이 굉장히 명반이었어요. 그 당시 그죠. 때 그죠. 그렇게 획기적으로 네네. 힙합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이슈였고 맞아요. 또 굉장히 훌륭한 음악들이 실려 있는 앨범이었었고 맞아요. 그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던 그죠. 앨범으로 또.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좀 파장이 컸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때부터 네. 근데 뭐 따지면 그때부터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는 게 그 전에 뭐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었고 네. 컴백홈이 있었고 뭐 또 H.O.T의 뭐 전사의 후예 같은 것도 따지면 이제 힙합 음악 그렇죠. 기반이니까 네. 뭐 제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잘 몰랐겠지만 그때부터 보면 그런 흑인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덕하이역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까? 이게 저한테는 특별한 인연일 수 있는 건데 이제 네. 그분한테는 저는 이게 잊혀진 사람이겠지만 네. 제가 기억할 뿐이죠. 저만. 서로 이게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세요? 아니고 이제 제가 그때 고등학교 한 2학년? 18살쯤인가 이제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가사는 한 중학교 3학년부터 이제 장난삼아 쓰기 시작하다가 이게 좀 마음이 커진 거죠. 내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이제 그거를 공유할 만한 네. 친구들이 없었어요. 야, 니 잘해 못해 뭐 이런 뭔 잣대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게 없었죠. 그래서 혼자 쓰다가 그때 싸이월드 시절이었고 싸이월드의 신동갑 그분 본명인데 신동갑님이 이렇게 딱 접속 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객기로 내 음악 한번 들어봐 달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신동갑이라는 사람이 음악을 한다고 생각을? 소울 컴패 제가 이제 고1? 네. 중3? 그쯤에 이제 소울 컴퍼니는 이미 유명한 네네네. 언더 힙합에 좀 유명한 씬에 있었던 분들이고 물론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덕화이엇은 유명한 래퍼였어요. 네네. 그래서 객기로 이제 제 음악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씹힐 줄 알고 그냥 한번 보내봤어요. 네. 답장이 오더라고요. 보내주세요.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보내주세요. 저는 녹음물이 없었어요. 심지어 녹음을 해본 적도 없고 집에 마이크도 없고 근데 그냥 대뜸 그냥 한번 보내봤는데 이거 답장 보내주세요 이렇게 답장이 오고 이거 당황을 했어 제가. 내가 없는데. 없는데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데 제가 2주 안에 녹음물을 보내겠습니다. 네. 금방 녹음물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근데 되게 멋없다.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음악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없는데 보내드릴게요. 2주 안에 내가 만들어 볼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이러고 그때 이제 가사도 이제 그때 제가 기억으로 가리오 1집에
그 앨범이 2CD로 나왔는데 그 두 번째 CD는 인스트루멘탈로 채워진 거여서 네. 거기서 자장가라는 트랙에 이제 가사를 쓰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사보다 녹음을 할 곳을 찾았어야 돼갖고 막 형의 뭐 친구의 한 3달에 걸쳐서 녹음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죠. 네. 그것도 뭐 결국에는 그 친구의 뭐 집에서 이렇게 마이크 하나 놓고 간소하게 네.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해서 보냈죠.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러고 있는데 뭐 한 2, 3주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장문으로 메일이 엄청나게 온 거예요.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안 듣고 이렇게 미루다가 보낸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네가 보낸 걸 내가 듣고 있었다. 모니터를 해보고 있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이런 건 좋은데 뭐 이런 건 뭐죠. 마지막엔 결론적으로는 혼자서 여기까지 끌고 온 실력은 좀 놀라운데 데뷔하기는 아직 이르다. 뭔가 이런 평가를 받고 네 그리고 2년은 끝났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번 달에 제가 덕하이어님이 최근에 그 랩하우스라는 공연을 이렇게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죠.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2층에서 계속 이렇게 흰색 올백 옷을 입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데뷔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네, 계속 공연하는데 이제 시선이 저기 계속 그 흰색에 꽂힌 거죠. 네. 마치 이거 쇼미더머니 이렇게 오디션 현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곡 끝나고 너무 거슬리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팬분들은 이제 따지면 이제 덕하연님의 미담이니까. 네네. 지금도 그분이 신인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있고 하니까 그 미담에 또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제가 집에 갈 때 뭐 택시비나 페이 좀만 더 챙기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 따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미담을 해주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이제 잠깐 대화 나눴었는데 네. 자기는 기억력이 좋은데 기억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날 수도 있죠. 오래전의 일이고. 네. 뭐 두 분이 함께하는 음악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저야 물론 엄청 영광이죠. 근데 가실 때도 나중에 뭐 작업 한번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빈말인지 뭐 그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왠지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네. 언젠가 현실화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슬리피 씨가 네네. 뱃사공 씨에게 뱃사공 죽었으면 좋겠다. 네.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새끼를 망하게 하겠다. 그랬었죠. 이게 뭐예요? 그랬었는데 이게 아니 왜냐면 리얼로 아니면은 장난으로? 장난 반 진담 반입니다. 근데 어떤 진담이 한 60% 장난 40% 이런 느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게? 제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한데 네. BMC 이제 디플로우 뭐 넉사 이렇게 있는 네. BMC 작업실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나? 어쨌든 작업이 이제 끝났고 뭐 술을 먹기로 했어요. 거기 모여갖고 근데 이제 그때 슬리피 형이 BMC 작업실에 놀러 온 거죠. 그리고 제가 전 처음 뵀어요 그날. 네네. 술을 막 되게 소박하게 먹으려 했는데 되게 사람 많게 뭐 여러 명이서 먹게 됐는데 그 슬리피 형이 되게 처음 봤는데도 되게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뭔가 저는 원래 약간의 낯가림이 있는데 그 형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형 옆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저한테 좀 물어봤어요. 어떤 걸? 이거 내가 저번에 그 냈던 거 어떠냐. 아까 그리고 술을 마시기 전에 뭘 하나 듣고 새로 나올 걸 뭐 들었었거든요. 본인 뭐 저거 어떠냐, 뭐 이거 어떠냐, 뭐 계속 물어보길래 저도 좀 그 병이 근데 하나 있거든요. 제가 솔직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솔직한 게 아니고 솔직하고 싶어 해요. 말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되게 불편해지는 거 아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넘기는 걸 못 하시는군요. 그죠. 네. 뭐 괜찮은데요. 뭐 이런 빈말이라든지. 네.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한데 저는
형 힙합 음악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형이 존나 상처받았게. 살짝 당황을 해갖고 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제 그러니까 형이 여지껏 보여준 건 제가 느끼기엔 힙합이 아니었는데 뭐 이제는 아까 뭐 들려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뭔가 제대로 하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까지 봐왔던 거는 이제 내가 힙합이라고 못 느끼겠다. 그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지고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제 엄청 취했어요. 그 뒤로 이제 거기서 멈췄으면 왜냐면 슬리피 형도 되게 형이 좋은 형인 게 나는 이렇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뭔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마시다가 필름이 끊긴 거죠. 그리고 뭔가 사건이 있었군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이제 다음 차로 옮겨서 계속 반복했대요. 형 힙합 아니잖아. 형 존나 구려. 힙합 아니야. 존나 구려. 계속 그냥 앵무새처럼 계속 같은 말만. 저는 기억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형이 이제 짜증이 났는데 근데 그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고 주변 얘기에선 그래도 슬리피 형이 참고 물론 얼굴은 많이 갔지만 표정이 많이 갔지만 거기서 뭐 승질 안 내고 다 알았어 이러면서 되게 좋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순수하게 저의 실수였고 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재밌는데 이 얘기. 근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이거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혹시나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상관 없는데 혹시나 슬리피 형이 이 얘기로 기분이 나쁠까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는 슬리피는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본인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인정할 때까지 음악을 할 의지가 있는 친구라 네, 마음이 넓은 친구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뭐 기분이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그리고 같아요. 자기가 다른 힙합 라디오에서 이 얘기를 하고 다니기를 해. 뭐 상관없구나.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배성웅 씨가 다른 래퍼들한테 네네. 일단 머리 좀 말려라라고 디스를 하는 바람에 된통 곤혹을 또 치렀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머리 좀 말려라? 그 내일의 숙취라고 그 술을 마시면서 하는 유튜브에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술을 그냥 마시면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술을 진탕 마셔요. 진짜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거를 시즌 한 편을 7회라고 끝냈는데 7번 촬영 중에 4번은 필름이 끊겼었던 것 같아요. 그 후반에. 3번은 좀 취하긴 했지만 필름은 안 켰고. 생방으로 아니면은? 생방은 큰일 나요. 그러니까 큰일 나잖아요. 네, 이제 편집을 다 하는데 편집을 해도 좀 세긴 하죠. 이제 원래 좀 직설적인데 취하면 이제 더 심해지고 네,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스윙스가 나왔었는데 네. 스윙스가 갑자기 그 친구도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말투로 야, 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 갑자기 어떤 이유 없는 화가 시작됐어요. 방언이 터졌구나. 원래는 이제 그게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저희끼리 그냥 떠드는 게 편집되고 하는 편인데 갑자기 저희랑 얘기가 카메라를 보고 사태하면서 야, 뭐 너네 말하면서 갑자기 저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특정 인물은 아니었는데 누군지 모를 그에게. 쇼미더머니에 나와서 잠깐 반짝 인기를 끌고 가라앉는. 네. 그러니까 너네 정신 못 차리고 쇼미더머니 그것만 보고 하면 너네 6개월 안에 뭐 끝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저도 그때 엄청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친구가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그냥 옆에 신나서 막 맞장구 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 친구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요즘에 그날 요즘에 이제 머리를 이제 젖어갖고 유행을 하잖아요. 심지어 저도 그 머리를 가끔 공연할 때 해요.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막 이 친구 얘기 끝나고 다 잘 들었지 너네? 야 니네 머리 다 젖은 머리 말리고 오고 막 그냥 웃기려고 취해서 별로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그 시즌에 행주가 우승을 했고 그 친구가 우승을 했는데 그 친구 젖은 머리를 하고 있고 그때. 그리고
이제 뭐 몇 명 젖은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행주가 거의 그 음. 시즌에는 거의 유일하게 젖어 있었대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코드 쿤스트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네네. 형, 왜 그랬어? 그래서, 나 그 친구 아닌데? 나 그냥 웃기려고 한 거니까, 행주 그 친구는 그 형은 자기 얘기인 줄 안다. 형이 그냥 아예 대놓고 갑자기 행주를 깐 줄 안다. 내가 왜? 나도 젖은 머리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두루두루 친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마팔 사이고, 뭐, 중간중간 뭐, 넉살이나 뭐, 코드쿠나 중간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행주 씨 웃기려고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랬는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구나. 이랬는데, 이제 방송 촬영 중이었다고 끝나고 또 이제 오해를 풀고, 그랬었어요. 행주도 마음이 착한 친구라. 네.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보내기 전에는 빡이 많이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기를 네. 저격한 건 줄 그리고, 오해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친구 용인대 유도 네네. 그거에 제가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눈빛이 있어요, 그거 약간. 내동댕이 눈빛. 근데 진짜로 오해였기 때문에 그냥 문자를 제가 보냈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렇게 푸신 또 일화가 네. 있으셨군요. 제가 항상 입이 문제예요, 제가 좀. 네. 그리고 뭐 본인을 저격하셨던 분은 안 계셨습니까? 음악도 냈었구나, 그 친구가. 예, 야와란 친구가 저를 한번. 있었어요? 네, 저격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당시에 뭐, 인스타그램으로, 네. 이렇게, 개그맨이 앨범도 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격이 왔었는데, 이제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되게 긴데,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냥 잘 풀었어요. 뭐 푸셨어요? 네네. 되게 나중에 잘 풀었습니다. 네. 그런 또 저격을 했었던 분이 계셨군요. 네. 배서공 씨와 리즈꾼주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류를 처음에 하셨던 겁니까? 처음에는 제가 부천에서 네. 빅라이트 비트란 친구랑 둘이 같이 하고 있었는데 블랭타임이란 친구한테 이제 트위터 메시지가 왔어요. 좀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 같이 너 괜찮은데 같이 한번 뭐 해보시면 블랭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만나게 됐는데 뭔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진 않고 근데 사람적으로는 잘 맞고 술 마시고 근데 음악적으로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잘 맞는다고 느끼질 않아서 그냥 술을 마시고 뭐 음악은 뭐 각자 하고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매주 그 친구랑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거의 너무 붙어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럴 거면 그냥 뭐 같이 하나 하자. 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좀 다른 느낌의 친구들이었는데 모이다가 놀다 보니까 어떤 비슷한 색깔이 섞여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새로운 색깔이 네네네. 나왔군요. 네네. 뭐 리즈꾼주의 뭐 비판을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특별히 하실 거예요? 뒷담화는 저희는 그냥 대놓고 앞에서 하는 스타일인데 네. 대표적으로 좀 저희는 좀 게으르죠. 제가 볼 때 좀 안 게을렀으면 어떤 음악 활동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뭐 중고차라도 하나 샀을 텐데 그렇죠. 음악 활동에 대해서 안 하진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네. 좀 게을러요. 게으른 편이다.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딱 이런 타입인데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의외로 제가 제일 게으를 것 같지만 오히려 제가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그나마 조금 많이 네네 푸시를 하시는 쪼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쪼을 생각이에요. 한 멤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네네.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근데 그게 당연히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팬들은 당연히. 제가 제일 놀고 제일 뭐 한심하고 술 취해 있고 이럴 제일 줄 알았는데 한량일 것이다. 네, 그거는 제이호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투잡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음악 말고. 뭐 일은 늘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하고 있었는데 뭐 너무 많아서 노래방 알바도 했었고 노래방에서 카운터 그런 노래방 건전한 카운터에서도 일했었고 웨이터로도 일했었고 근데 웨이터는 이제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짧게 했고 그 웨이터의 성격이 안 맞아서 나 이런 일은 못하겠다.
주방에서 그냥 과일 썰어주는 역할도 있더라고요. 돈은 훨씬 적은데. 주방 삼촌. 네, 주방 삼촌. 오직 한치 굽고. 그것도 좀 했었고, 뭐, 심지어 꽃 배달도 했었고, 다마스터하고. 길게 했던 거는 뭐, 택배 상하차나, 저기, 배달, 햄버거 배달, 뭐 짜장면 배달도 했었고. 본인의 그냥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독립적인 생활, 뭐, 그냥 결론적으로 음악을 하기 위한 생활비와, 그리고 음악에 쓸 돈 때문에 했었는데 제일 빡셌을 때는 그 첫 앨범을 만드는데 이제 뭐 앨범도 찍어야 되고 뭐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또 뮤비도 하고 뮤비도 뭐 아무리 저예산이라도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상하차만 하고 있다가 이걸 안 되겠더라고요. 상하차가 끝나고 상하차가 보통 아침에 뭐 새벽 6시 나와서 한 10시 뭐 이러면 끝나요. 네. 되게 반짝 빡세게 하는 헬스처럼 네. 우와 이렇게 막 한두 시간 서너 시간 하고 끝나면 이제 맥도날드 가서 또 5시간 배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뮤비도 찍고 앨범도 내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니까 표현에 있어서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직설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왜냐면은 본인은 음악하기 위해서 떳떳하게 다른 일도 고생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하실 때나 이런 네. 표현들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제일 좀 제 개인적으로 조금 네. 별로라고 생각하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네. 음악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저는 좀 별로예요. 왜냐면은 네. 음악에 올인을 하면 네. 생계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심적으로 네.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생계가 음악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병행을 하면 되는데 네.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음악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나는 그거는 조금 아예 안 쓰고 벌지도 않고 그거를 음악만? 힘들어하고 막. 네. 뭔지 알아요. 네. 왜 나는 음악을 돈으로 못 바꿀까에 막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이 네네. 조금 별로여서 저는 뭐든지 저도 엄청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제일 힘드신 알바 뭐였어요? 제일 그러니까 노동으로 힘든 것보다도 제가 야구장 경비를 한번 해봤었어요. 야구장 경비. 네, 야구장에 올림픽 체육관 같은데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화장실 안내를 해주고 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밥을 먹는데 나 혼자 먹는데 그게 너무 외로운 거야. 내가 경비원 옷을 21~22살 땐가 입고서 하는데. 그런 심적인 게 조금 많이 좀 외로웠었던 일을 하면서 내가 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거 하려고 이거 버티는 건데 하면서 육체적인 거보다 다른 쪽이셨구나. 이건 유체적인 거는 뭐 그런 거 뭐 전단지 포장 이런 것도 해봤고 전단지 포장 이거 있어요. 박스 치는 거 발로 딱 밟으면 확 해가지고 전단지를 포장하시면 제가 전단지를 붙였던 일을 또 해서 성산동이랑 그렇게 또 한남이랑 협업을 했네. 망원이랑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또 그 라이브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까? 라이브를 준비를 한다고 했다가 제가 오늘 일어나서 목이랑 이게 너무 해서 좀 제가 죄송한데 AR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목이 불편하시면은 제가 좀 하면 하는 건데 퀄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너무 갈갈해서 그래서 그냥 AR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오늘은 음악을 들을까요 그냥? 네네. 그러면은 오늘은 목이 안 좋으신 관계로 라이브를 거절하신 뱃사공의 탕화를 우선 제목이랑 이게 상황이 너무 안 맞네. 라이브를 거절했어요. 라이브 요청을 했는데 현장에서 라이브를 거절했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그럼 멋있게 거절할게요. 그냥 귀찮아서 안 하겠습니다. 네네. 뱃사공의 탕화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존나 먼 그건 누구겠어 왜 마이크폰 check 1, 2 난 1차원으로 해 계속대로 너의 체질을 비서 집에 가서 화장 씻어 요샌 인정하래 지져 저가니까 진짜 싫어
내 멋대로 하려고 왜 임마 왜 줏대도 없는 새끼들이 너 올리려 들이댔냐 기억된 마 억지로 스타를 만든 적 없지 이게 나의 삶이야 메리아스 하와이 셔츠 나의 탕내 가슴이 내린 것을 바로 입에 담아 필터는 빼고 감각 네 줏댄 젤리 내 건 셀비지 퍼뜩 바꾸어 내 펜은 엘리지 기믹 빼고 진짜 없지 내일이 우린 일단 걸고 때려박지 매일의 산술에 채도 올려 콜 높이를 맞추려면 돌려 떨 막걸리에 우린 졸라쩔 술 기운이랑 힙질을 올렸어 나는 안에 카미카르야 오래 살까지 다그야 방아쇠 손을 감아 탕아 총알 줄게 너네 가슴 안에 돌아온 탕 왜 취한 채로 말 잡아 왜 돌아온 탕 네가 될 수 없는 사람 왜 또라이 탕 존나 뜨거워 내 염마 왜 돌아온 탕 하나 방아쇠 당겨 네 가슴에 다탕 미친놈 같은 내 플로는 미친 날 변호해 레벨은 서른 오지게 털어 리바이스 내 쪼리 끌어도 페라리 차주보다 멀리 나가지 내 money back 시시 라이더 히피 스타일로 머리 휙휙 날려 코너 씻기 가끔 비교 바빠 날 맡긴 내 시큰 달려 학교 때 성우는 내 티키타카 잠깐 작년과 또 다르지 리지꾼주 까불기만 하는 우리 한이지 우린 술을 다르지만 계속 앨범 나르지 B급이라고 그건 우리가 본 다른 이야 양하는 잡음 했으면 당하는 배사가 당연 해시택 자주 검색 당한다던 내 삶은 구글도 못 담아 탕아 yeah. 난 부산의 꼴로통 다가오는 일이 모든 내 조대로 행하지 곧바로 껍데기 벗어던진 몸통에 기분 흉포가 두꺼운 바늘 자국 야무지게 움켜쥔 내 오른손에 커다란 검은 몽다리 안에 솔방 박고 없는 집질에 꽃이 불통 난 콘크리트 무작배 쇠방 티키타카 통기타 치다가 또 자연스럽게 마이크폰 체 양치 치카치카 이빨 삐까삐까 빗질이 마크까지 올백 신의 큰 삼촌 화려한 셔츠에 농이고 맞춤 제이통 걸리지 군제 뱃사고 커서 뭐가 될란 가난 아직 나도 모르겠다 웃자라고 6인용 식탁은 내 책상 바리깡으로 사타구니 낚시 백자 온전한 내 방식대로 다 찢어진 바지 아무리 봐도 멀리 갔지 난 갈 때까지 좋게 말하면 독고다이 아니면 똥망나리 뭐가 됐든 지금을 즐기며 치는 딸딸이 고개 쳐든 아스팔트 위 초록이 파리 고개 쳐든 아스팔트 위 초록이 돌아온 파리 탕 왜 취한 채로 말 잡아 왜 돌아온 탕 네가 될 수 없는 사람 왜 또라이 탕 존나 뜨거워 내 염마 왜 돌아온 탕 하나 방아쇠 당겨 네 가슴에 다탕 자, 뱃사공의 탕아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쉽네요 오늘 라이브를 못 들어서. 근데 이거는 밴드 셋으로 좀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좀.